무더운 날씨, 친구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가슴이 뻥 뚫리는 도심 속 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시원한 물살과 짜릿한 스릴도 함께 느낄 수 있죠. 아이들 때부터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아이들 때부터 해야지 더 빨리 늘고. 꼭 수영을 잘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키나 보드가. 그런 놀이 개념으로 어린 친구들 접근을 하기에도 좋고. 도심 속 시원한 여름나기 준비됐나요? 그리고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난 또 다른 휴가지. 동물과 자연이 함께하는 이곳은 더위가 쉬어가고 바람이 머무는 농촌입니다. 더운 날씨로 지친 일상, 우리를 위로해줄 그곳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씨, 더위를 잊게 하는 즐거운 곳이 있어요. 여름도 쉬어가는 오늘의 특별한 장소는 바로 추억을 만들기 좋은 곳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그곳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꾸러기 탐구 생활이 찾아간 곳은 빌딩 숲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중심지 서울. 삶의 열기가 가득 찬 이곳에 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은 바로 한강입니다. 바라만 봐도 시원한 강에 탐구대원들이 찾아갔는데요. 오늘 이곳에선 어떤 추억을 남길까요? 물놀이 한 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북한강 쪽에 가가지고 뭐 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땅콩이나 바나나 그런 거요. 그런 거 탔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수상 레저 스포츠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혹시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아니요. 영소대원 어떤 거 해봤어요? 저 수상스키 타봤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타다 보니까 재밌어졌어요. 저 수영도 좋아하고 물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수상스키 재밌을 것 같아요. 한강을 벗삼아 즐기는 스포츠.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요?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빠른 속도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 그리고 물살을 가르는 짜릿함으로 수상스키는 여름철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예요. 수상스키를 직접 배워보기 위해 대원들이 나섰습니다. 실제로 보니 물 위를 달리는 모습이 신기할 따름. 그때 빠른 속도로 수상스키를 즐기는 한 사람. 안정된 자세로 물 위를 달리는데요. 빠른 속도와 화려한 기술이 범상치 않아 보이죠? 수준급의 수상스키 실력을 보여준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꾸러기 친구들에게 수상스키를 알려줄 김현중 선생님. 선생님, 저는 이런 수상스키를 안 타봤는데 저같이 어린 친구들도 이런 수상스키를 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원스키는 힘들고요. 처음에 초보자를 위한 투스키부터 시작을 하면 충분히 탈 수 있답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이 수상스키를 타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에 이제 올라가서 구명조끼를 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지상에서 지상 강습을 받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가장 먼저 배울 것은 안전 장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전 조끼를 먼저 입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린 친구들은 이 사이즈가 가장 편할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보시겠어요? 자, 먼저 이렇게 있고요. 앞에 있는 글을 먼저 채워줘요. 버클을 채운 후에도 양쪽 옆에 있는 줄을 몸에 맞게 당겨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 신체가 작기 때문에 본인 사이즈보다 큰 조끼를 입었을 경우 이제 조끼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본인 사이즈에 맞는 조끼를 입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줄 구명조끼는 내 몸에 딱 맞는 치수로 입어야 해요. 그래야 물에 빠졌을 때 조끼가 벗겨지지 않아요. 구명조끼를 고른 후 입을 때에는 버클과 함께 양 옆에 줄을 잘 조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명조끼에 있는 생명선. 특히 몸이 작은 어린이는 물속에서 구명조끼가 벗겨질 수 있으니 안전선 착용은 필수입니다. 내게 맞는 치수, 버클 조이기, 그리고 안전선 착용까지 구명조끼 착용법 꼭 기억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키를 배워볼 거예요. 일단 먼저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스키를 신고 물에 들어갈 건데 스키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신고 있는 스키가 물에 뜰 거고요. 이제 입고 있는 구명조끼가 물에 뜰 거예요. 그럼 이제 물에 들어가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양 발을 좌우로 눕혀서 스키를 좌우로 눕혀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은 정면이 되고 등은 가볍게 기대주면 돼요. 이게 항상 대기 자세예요. 이 상태로 항상 물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 만약 발을 이렇게 모아주거나 한쪽으로 있을 경우에는 물속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이제 한쪽 발씩 천천히 다시 이렇게 좌우로 눕혀주면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답니다. 먼저 발목을 당겨주고요. 발을 좌우로 수상 스키를 탈 때 물 위에서의 기본 자세는 좌우 발을 눕혀 균형을 잡는 거예요. 당겨주고요. 몸쪽으로. 자, 그리고 무릎을 발바닥은 벌려서 정면을 향해야 하며 등을 편안하게 뒤로 기대주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대기 자세에서 이제 줄을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대기 자세 먼저 다시 아까 했던 자세 취해볼까요?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연습을 해볼까요? 줄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줄을 잡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발을 좌우로 모아주는 거예요. 무릎을 모아서 발을 11자가 되겠죠. 나란하게 모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당기면 가슴이 먼저 무릎으로 오고 엉덩이가 발 뒤로 가서 앉는 자세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 위에 뜨게 돼요. 천천히 해서 귀마 자세까지.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발은 11자가 되게 귀마 자세. 자, 허리가 앞으로 굽으면 안 돼요. 귀마 자세까지. 가장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 이제 몸에 힘을 빼고 이제 앉는 자세까지만 들어오게 되면 스키가 가볍게 물 위에 뜨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문제 없이 다 뜰 수 있다고 봅니다. 힘들긴 한데 이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니까 물에 들어가는 겁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어졌어요. 지상 강습이 끝나고 대원들이 직접 타보기 전에 어른들의 시범이 이어졌어요. 배웠던 것을 직접 보게 되면 이해가 더욱 잘 될 수 있죠. 숙련된 솜씨들로 출발하는 사람들, 대원들이 배운 것과 같이 기본 자세에서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수상스키는 어려워 보이지만 짧은 시간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해요. 시원한 물살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죠? 하지만 빠른 속도의 수상스키, 어린 친구들도 잘 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구명조끼 입고 아이들도 더 이제 그 순발력이 더 나니까 예,
더 즐겁게 탈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좀 물에서 놀면 위험하다 조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안전 조끼 다 갖추고 장비 다 갖추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선생님 지도하에 한다면은 이제 그런 선입견님이 제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성장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키 크는 데나 이렇게 근력 강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운동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 많이 되는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내가 신대줄 거예요. 탐구대원이 들어가기 전 먼저 제작진이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딱 맞아요? 스키를 자신의 발 치수에 맞게 잘 착용해줘요. 마음처럼 쉽진 않은 것 같네요. 제작진의 순환시대. 넘어지고 놓치고 하지만 어린 친구들은 어른보다 쉽게 탈 수 있다고 해요. 어린 학생들은 힘으로 안 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데 성인들은 일단 머릿속에서 저항을 먼저 하기 때문에 저항을 먼저 한다 보니까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끌려와서 앉는 자세. 다음 시간 배웠던 자세 그대로 수상 스키에 도전한 탐구대원들. 과연 물 위를 잘 달릴 수 있을까요? 한편 도심 속 시원한 여름을 뒤로하고 또 다른 휴양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푸른 잎이 익숙한 생명이 자라는 농촌입니다. 나무가 그늘이 되어주는 곳이기도 하죠. 어린 아이들이 자연을 보면 뭐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그런 걸 좋아 안 할까요? 도시 생활만 하는데 그 농촌이나 이렇게 시골에서는 이렇게 우리랑 다르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네. 도심 속 휴양지와 다른 매력, 이곳에선 어떤 즐거움으로 추억이 될까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여러 동물이 함께 사는 동물 농장. 평소에 보기 힘든 말이 있네요. 제작진과 대원들을 반겨주는데요. 귀여운 염소 친구들과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소까지 자연과 더욱 가까워진 마음이 궁금하네요. 여기 보면 동물 친구들도 많고 보면은 식물들도 되게 많은데 네. 염소대원은 여기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동물한테 먹이를 한번 줘보고 싶어요. 아, 동물들한테 먹이 한번 주고 싶어요? 네. 왜요? 동물들이 먹이를 어떻게 먹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저는 말을 타보고 싶어요. 소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시원한 숲속에서 동물과 동행하고 함께 소통하며 쌓은 추억은 더위도 잊게 해줄 수 있어요. 꾸러기 친구들도 함께 즐겨봐요. 첫 번째로 만난 동물은 말인데요. 먹이를 줄 때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앞쪽부터 보면 설명해 줄게요. 자, 이쪽으로 오면 자 일단 여기 이제 말 먹이 줄 건데 자, 선생님이 먼저 한번 말 먹이 주는 거 시범을 보여줄게요. 자 이게 뭐죠? 당근. 네, 말은 풀도 먹고 당근을 먹는데 당근을 더 좋아해요. 당근이 조금 더 단맛이 있죠. 그런데 먹이를 가져오자 땅에 발을 구르는 말. 심지어 우리를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지금 말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 것도 인간을 공격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한 번 더 봐달라, 나한테 더 먹이를 주세요 이런 거라서 마치 저희 아이들이 배고플 때 우는 것 같이 예, 그 정도고요. 말은 굉장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거나 발을 구르는 것은 위협적인 행동이 아닌 간식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이라네요. 자, 이 앞에 보면 여기 흰선 있죠? 네. 자, 이 흰선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들어가면 안 되냐면 자, 우리가 옆에 겹쳐 있죠? 자, 이 친구를 여기서 말 먹이를 주면 상관없는데 친구들이 만약에 여기서 먹이를 주면
이 옆에 친구가 나도 주세요 하고 친구들을 물 수 있어요. 먹이를 줄 때 자 이렇게 직선으로 주게 되면 말 입이 친구들 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먹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틀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말이 먹으면 손을 놓으면 돼요. 그리고 앞에 흰 선 안으로만 당하지 말고 여기서 멀리 이렇게만 주면 돼요. 자. 동물과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는 시간. 선생님에게 배운 그대로 말에게 다가가 먹이를 주는데요. 맛있게 먹는 것 같죠? 잘 줘보니까 어때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당근 씹는 소리가 되게 와그작 되게 맛있어 보이는 씹는 소리예요. 아무래도 동물한테 먹이를 주면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죠. 아무래도 먹이를 준다는 건 이 동물 친구들도 지금 먹이 주는 친구들한테 좀 나한테 좀 우호적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친구들도 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이런 어른들한테 보호받는 입장에서 이제 친구들이 누군가 이제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먹이 주면서 좀 자기가 위해서 좀 아끼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느껴보는 거죠. 말에게 먹이를 주며 교감을 해본 대원들. 이번엔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말을 직접 타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대원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줄 친구입니다. 하얀색의 매력적인 말. 온순한 성격의 요조 숙녀 리나입니다. 말 탈 때 우리가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하나는 말은 동물이니까 네. 또 겁이 많아요, 쟤들은. 그래서 친구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이러면 말이 놀래서 막 앞발 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탈 때는 조용히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말은 말 못하는 친구들이니까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갈기를 잡아당긴다거나 발로 때린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허리 펴고 앞에 보면 돼요. 꽉 잡아. 네. 됐어요? 출발. 먹이로 교감을 나눠서일까요? 안정적으로 산책로를 걷네요. 저 말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가지고 신기한 것 같아요. 이어서 말이 타보고 싶었던 루미 대원도 교감에 도전했습니다. 말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용히 해주는 배려가 필요해요. 말을 타는 것은 동물과의 교감뿐만이 아니라 자세 교정과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에요. 대원들도 말과 함께 특별한 추억이 생겼겠죠? 자기가 탔을 때 그 말이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이런 걸 직접 자기가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말 타는 경험도 새로울 테고 또 생명 이런 것도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물 친구를 만나러 간 곳. 바로 염소 농장인데요. 염소는 외모의 특징으로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답니다. 암컷은 뿔이 조금 가늘고 조금은 얇아요. 그리고 뒤로 조금 젖혀져 있고. 남자는 아무래도 저렇게 해서 저쪽에 싸우는 애들처럼 아무래도 좀 호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뿔도 좀 크고 날카롭고 굵고 이렇죠. 턱 밑에 수염이 있어요. 잘 보면. 수염이 없는 애들은 여자고 수염이 있는 애들은 남자예요. 주로 뿔과 턱 수염을 보고 암수 구별을 하는데요. 이제부터 얼굴만 봐도 알아볼 수 있겠죠?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랑 양 중에 양을 키웠대요. 양을. 왜냐하면 염소는 키우면 양은 여기 이파리만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면 또 이파리가 나 있고 염소를 키우면 염소는 여기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염소를 키울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은 염소 만약에 너무 많이 키우면 사막이 돼버리겠죠. 몽골 사람들의 중요 가축 중 하나인 염소, 그리고 양도 함께 기른다고 해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을 하며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에겐 소중한 가축들인데요. 하지만 염소보다 양을 주로 키웠던 몽골 사람들. 사막에 얼마 남지 않은 풀들을 염소들은 뿌리채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것 또한 자연을 생각한 유목민들의 목축 방식이었던 거죠. 염소 친구를 만나고 이동한 곳은 돼지 농장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돼지들이 있는데 앉아서 보면 저기 돼지들은 지금 태어난 지 한 3주 정도 됐고요. 쟤들 돼지 새끼들은 아직 엄마 젖 먹느라 친구들이 주는 먹이 안 먹고요. 엄마는 지금 산후조리 하느라 우리가 조금 좋은 거 갖다 먹이고 있어서 이런 푸른 거들떠도 안 본대요. 자, 여기 이쪽으로 와서 토끼 먹이 주세요, 토끼. 먹이는 염소나 말이나 그런 거보다 토끼 먹이 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써 있죠. 토끼 우리에 손대지 마세요. 토끼가 뭅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얘들은 먹인 줄 알고 손가락을 물어요, 꽉. 그리고 토끼는 아까 말을 입술로 처음에 무는데 토끼는 이빨로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안 넣으면 돼요. 토끼에게 먹이를 주는 대원들, 바쁜 일상을 벗어나 농촌의 여유로움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오늘은 추억으로 남겠죠. 친구 오늘 여기 온 거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 제일 좋아요? 여자친구는 어느 동물이 제일 좋아해요? 저 토끼요. 토끼. 남자친구는 어느 동물이 제일 좋았어요? 전 말이요. 말이요? 네. 확실히 남자친구는 말, 여자친구는 토끼.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는 농촌에서의 추억 쌓기.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농기구부터 자연에서 자란 밭 작물까지. 자연과 함께 보내는 휴식 기대해 주세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잊고 살기도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자연은 휴식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는데 말이죠. 바쁜 삶 가운데 쉼표 하나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궁금증 해결!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방법, 일상 속에서 여유와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